1분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0년 그리고 2019년 경찰 1차 영어 연결사 문제 16번, 17번을 통해서 가짜 강의를 찾아서 떠나죠. 자, 이제는 진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제 2020년 다시 말하면 1차 문제인데요. 연결사 문제입니다. 2019년도부터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그전 문제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논리 뭐도 좋든 그냥 강사들이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면 유형의 물리적 변화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연결사, 연결사, 순서 맞추기, 주제, 요지, 빈칸 그대로 나오지만 그 내부에서의 화학적 변화, 겉보기와 다른 내부적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형의 틀을 다 갈아엎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사들이 답답해하고 문제가 어렵다, 더럽다, 기타 등등 모든 표현들을 다 쓰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문제가 더럽다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리가 아닌 어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연결사 문제도 만약에 순접, 역점 이런 말 한다면 그 강사는 꽝입니다. 문제 자체가 이제는 화학적 변화, 다시 말하면 너 영어 제대로 하고 있니? 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접, 역접하고 떠들고 있다. 그거 가짜입니다. 자, 2020년 1차 문제 한번 풀이해 보고요. 왜 그런지 문장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어서 2019년 연결사 문제도 같이 해주면서 다른 강사가 왜 거짓말이야 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문제 가도록 하죠. 자, 우선 읽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에 기억과 니은의 앞뒤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을 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보도록 하고, 자, 보죠. Most obvious salient feature of moral agents is a capacity for rational thought. This is uncontested necessary condition for any firm moral agency. Since we all accept that people who are incapable of reasoned thought cannot be held morally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기억. If we move beyond this uncontroversial salient feature of a moral agent, then the most salient feature of actual flesh and blood as opposite to ridiculous idealized individual moral agent is surely the fact that every moral agent brings multiple perspectives to bear on every moral problem situation. There is no one-size-fits-all answer to question what are the basic ways in which moral agents wish to affect others. Rather, moral agents wish to affect others in different ways depending upon who these others are. 연결사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해석을 봐도 왜 이건지 모르겠다. 거의 학생들이 느꼈을 때 나는 전능한가? 지적으로 떨어지는 건가? 라는 자괴감이 들게 하는 문제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강사들은 지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건가요? 아니거든요. 강사들도 본인들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영어를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우다 보니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어감이거든요.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어감이에요. 언어의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감을 놓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봐도 왜 이게 이건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순접, 역접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문제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덜 떨어진 존재 분명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사들이 잘못 길을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독해하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석의 독해력이 번역이라는 거죠. 번역을 빠른 시간에 하다 보니 더 이상해지고 천천히 해도 역시 번역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어는 아닌 거죠. 가도록 하죠. 그는 자, 이 문제 우선 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 문제를 해설을 제가 들어봤는데 if 다음에 요거를 딱 해석해서 역접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가짜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바로 요거 모르면 풀기 힘듭니다. Flesh and blood. 이게 보통의 인간을 나타내거든요. 피와 살이 있는 거. 이 단어를 모르면 풀기 조금 애매해요. 그러나 이것을 감안해서 이 공무원 영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1, 2, 3, 4, 5번 보시면은 단어가 다 달라요. 수능처럼 that is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나와요. 그러므로 1, 2, 3, 4번 중에 앞 기역 또는 니은 중에 하나만 맞히면 답은 100% 맞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을 못 풀더라도 니은에서 풀면 답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니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해석이 됐으면 풀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되냐? 그렇지 않죠. 앞에 전체를 읽어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반면에 17번 작년 나왔던 2019년 거는 더 재미있는 그런 강의를 지금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빈칸에 여기만 보고 만약 강사들이 여기만 보고 답을 맞췄다 이것만 보고 in fact 맞췄다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나와요. 이것도 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보자마자 이게 순접, 역접이면서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가짜예요. 무조건 이것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의 질 떨어진 그러한 뇌 때문이 아니다. 덜 떨어져 있지 않다. 정확히 잘못 배웠다. 그리고 억지로 그들도 이해 못하면서 이해한 척 하느라 힘든 거니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자, 보도록 하죠. 가장 명백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도덕적 주체로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성적 사고의 능력이죠. 이것은 컨테스트가 되지 않는, 다른 말에 서로 간에 투쟁이 되지 않는, 논쟁이 되지 않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렇죠? 어떤 형태의 도덕적 그러한 에이전시, 도덕적 주체의 능력이 있어서 가장 필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군요. 사람이 할 수 없어. 이성적인 생각할 수 없어. 그러면 도덕적으로 책임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논쟁이 되지 않는 중요한 특징의 도덕적 주체라 것을 넘어선다면 이거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넘어섰으니까 대조다. 말이 됩니까?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죠. 이것을 만약에 넘어서서 게다가 우리가 이러한 논쟁을 넘어서서 논쟁이 되지 않는 이러한 특징들을 넘어서서 또 다른 것을 제안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특히란 말로써 어떤 형태로도 나올지 저도 몰라요. 이것만 딱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확정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갈 리가 없죠. 이건 그냥 이제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간다면 자, 뒤에 나옵니다. 가장 특징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은 실제 뼈와 살이 있는
보통 인간, 터무니없이 이상적인 것과 반대인 그냥 인간, 보통 인간의 개인적인 도덕 주체로서는 확실히 팩트가 이겁니다. 모든 도덕적 주체는 다양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모든 도덕적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는가? 앞에서는 이런 말 나왔었죠. 도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왔는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란 말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 그렇죠? 그렇다면 책임도 질 수 없는 거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이렇게 실제 정상적인 인간의 주체가 있는 인간의 개인적 인간들은 확실히 그러나 다르다. 그렇죠? 모든 도덕적 주체들은 다양한 관점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적절한 거는 뒤에 앞과 그러나의 개념이 그나마 적절하지 않나 라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뒤에는 보통의 인간, 정상적인 인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두 번째, there is no one size. 자, 그리고 한 사이즈로 모든 걸 다 맞추겠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획일화시키는 그러한 대답이 아닌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시키지 않는 거. 이게 뭐죠? 다양한 관점을 가는 거죠. 그러므로 즉 다시 말해서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죠. 같은 말이군요, 얘가요. 그렇죠? 한 사이즈로 모든 걸 맞추지 않는, 해결시키지 않는 그러한 대답은 해결시키는 대답은 없다는 거니까 해결시킨 대답은 없는 것이다. 질문에 대해서. 자, 기본적인 게 뭐냐? 기본적인 게 뭘까? 도덕적 주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영향 미치려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뭔가 기본적인 게 있나? 이런 질문엔 대답이 없다는 거죠. 딱 맞는 대답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보다는 도덕적 주체는 다른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그가 누군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누구지? 에 따라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말의 반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자, 말하는 유지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이것만으로 답을 선택할 수는 없다. 반드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고, 못 찾다 하더라도 바로 뒤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공무원형의 특징 이 4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죠. 2019년입니다. 먼저 읽어보죠. Much has been made of Indians growing the middle class, but it is only the wealthiest of the urban population who can claim a typical Western middle class lifestyle. India's population is still rural, impoverished, and this poor demographic is driving India's continued population growth. By 2030, India's population is projected to surpass that of China. The majority of this population will be concentrated in the poorer regions, but poorest regions where basic necessities are scarce. 자, 많은 것들이 사실 인디아의 중산층 계급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요게 슬쩍 넘어올 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감을 살려주는 단어인데,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가장 부자인 시골 사람, 도시 사람들, 그러나 도시 사람들만이 많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군요. 이거 내 거야라는 거야. 전형적인 서부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단지 부자의 도시 사람들만이 전형적인 그런 일반적인
서양의 중산층 그 정도 삶은 주장할 수 있지. 그게 단지 부자만 가능하지요. 이게 포인트예요. 단지 이거 어감이 그래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중산층의 삶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인디아의 인구들은 그런데 여전히 어때요?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시골에 살아요. 그러므로 어감이 온리 때문에 얘가 나와요. 만약에 온리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억지로 맞춰볼게요. 가장 부자인 도시의 사람들은 딱딱해지고 그 사람은 전형적인 일반적인 미국의 서양의 중산층의 삶을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인구는 여전히 가난하고 임파버리시드, 그쵸? 도시골에 살고 가난해요. 글쎄 어감이 좀 이상해요. 그래도 억지 맞춰보고 있는 겁니다. On the contrary, 정반대로, 뭐가 반대인지 모르겠는데 정반대로 인도의 인구는 여전히 시골에 그리고 대다수가 여기 살아요. 맞는 거 같죠 여러분? 그쵸? 이게 논리예요. 논리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글쎄 뭐 같기도처럼 이거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연결사 문제에서 해석을 다 하고도 틀리는 이유는 어감을 놓치고 어감을 얻고 그냥 딱딱한 논리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전혀 감이 없으니 그냥 딱딱한 논리만 집어넣고 해보니까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정확히 알아듣면 그렇게 된 거죠. 단지 가장 부자만이, 도시 사는 부자만이 미국의 중산층, 서방의 중산층의 삶을 그 정도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대개 인도의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런데 이게 딱 어울리죠. 온리 때문이라 봐도 좋아요. 두 번째, 좋아요. 기억은 그러다 칩시다. 그 다음에 니은에 관해 예서는 정말 황당할 정도였어요. 이것만 보고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코미디죠. 이러한 가난한 데모그래픽이라는 말도 인구 통계학이 아니에요. S가 아무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룹이에요. 사람의 무리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뜻이에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인도의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킨다까지 좋아요. 자, 인팩트란 말은 그 의미 자체가 달라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는 거. 좀 더 상세하게. 사실은 더 이러해. 앞에 있는 거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beside란 말은 덧붙여요. 동일한 내용을 또 첨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 보고 답을 맞춘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2030년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의 그룹이 지금 인도의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이끌고 있어요. 2030년쯤에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초월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게다가도 맞아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보면. 게다가 인구가 전체적으로 더 증가한대요. 가능하죠. In fact, 사실상 또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대요. 돼요. 근데 왜 in fact가 정답이냐? 이거를 보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 정답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 뒤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지 않으면 답을 고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디테일한 하나 보세요. 그냥 덧붙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분명 뭐라 하겠냐면 여기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었죠. 못 사는 사람들이 그룹이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게 디테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그냥 증가한다는 것을 그냥 덧붙이는 거일 때 둘 다 돼요. 근데 이 인구의 대다수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가난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인 필수품도 없다. 부족하다. 디테일에 들어가고 있죠. 앞의 내용에 그냥 덧붙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팩트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강의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모든 대부분의 강사가 얘만 딱 읽고 답을 골라요. 인팩트, 사실상 증가한다. 이게 뭔 소리지?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저들 포함해서 강사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 어감이 없어요. 언어에 감이 없어요. 없다 보니 논리만 존재해요. 논리는 구문독해겠죠?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배우기 때문에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걸 벗어났느냐? 저에겐 7일 기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든 거지만. 그게 어감을 살려줬어요. 원어민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도 논리란 말을 언어에 집어넣는 순간 그건 수학이 돼버려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여기까지 읽었을 때만이 인팩트란 정답이 나오지. 또 하나 이거를 2번, 3번, 4번 말 맞는 것 같죠? 생각해보세요. 이 논리라는 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부자예요. 가장 부자는 중산층 정도의 삶을 클레임할 수 있어요. 클레임이라는 건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는 내가 중산층 정도의 삶은 내가 주장할 수, 그 정도는 내 권리지. 그 정도는 내가 얻을 수 있지라는 그런 개념인데 클레임도 우리말에 없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은 그러나 대부분 가난해요. 어때요? 앞과 뒤가 반대가 되는 거 맞잖아요. 논리 따져보세요. 그러나 인도의 인구는 여전히 가난하고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아요. 그러나 정반대로 부정 아니야? 부정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논리니까.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 물면 코걸이. 그러나 전 어떤 경우도 용납이 안 되는 건 왜 온리는 이렇게 다 모든 거 다 무시해버릴까요? 강조금이라면서 또 이것도 왜 전혀 강조라는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온리 단지 부자만이 중산층의 삶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인도의 인구는 여전히 시골의 가난뱅이에요. 당연히 대개죠. by and large죠. 대부분은 이래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단지 이들만 그럴 뿐이지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단지 이들만 그럴 뿐이지 대개는 아니야가 자연스럽지. 어떻게 단지 이들만이 그러고 그러나 인도의 인구는 간다. 글 정말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인팩트는 거의 코미디에 가깝죠. 반드시 뒤를 읽어야 인팩트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답을 찾는지 제가 봤을 땐 답안지를 보고 그냥 답을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무리 논리 말씀드릴게요. 역접, 순접 이렇게 나가면 그 강의는 꽝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19년부터 문제는 화학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2020년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 이유는 문제 풀이 기법이 발전할수록 찍기가 가능하다, 또 편법이 가능하다,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편법이 통하는 사회는 정확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당연히 질책을 받죠.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화학적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여러분이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 배워서 그래요.